제가 이제 또 어제 그 김현정 거기서 얘기 안 한 걸 하나 좀 털어놓으면 특종. 한동훈 대표가 그날 월요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가고 본인 브리핑을 취소했잖아요. 네. 네.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한 거를 한동훈 대표의 감정을 종합을 해보면 질렸다. 윤석열 질렸다. 대통령한테 네.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다. 질려가지고 완전히 기가 완전히 빠졌대요. 그러니까 지쳤고 질렸고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고 조금 더 제가 양념을 치면 넋이 나갔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면담하고 나서 나서. 그러니까 질렸다. 완전히 좀 이건 도저히 이제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상태. 되고 정확한 표현이세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브리핑이 취소된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고 열받고 막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된 거예요. 넉다운. 우리가 뭔가를 막 기대하고 막 가서 긴장돼가지고 네. 한두 시간 협상을 했는데 완전 허무하게 끝났어. 기대한 거 1%도 안 돼. 네. 뭐 그러니까 완전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멘탈이 완전 나간 거지. 아. 그 상황이었다.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 단판을 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왜냐? 네가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저분들과의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인간관계,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네. 내가 정말 빨간색 파일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은 들을 줄 알았다. 그 빨간색이었던 게 문제였었던 것 왜요? 그리고 그건 뭐 쳐버리고 너무 완전히 그냥 이제 실망이 크고 네, 더 얘기해봐. 이상은 이제 안 안 되겠구나라는 돼. 아니, 포기. 자세 이런 자세. 뭐 얘기해봐. 뭐 아니, 또 그러니까 질문해봐. 대통령이. 나 됐고 아니 말도 꺼내지 말고 대외 활동. 됐어. 그러니까 완전 질렸대요. 혹시 그래가- 막 여기 지금 댓글에는 욕을 엄청 먹고 온 건 아니냐고 물어. 제가 욕 먹었다고? 아니. 설마. 대통령이. 아니 근데 그 그건 눈으로 봐봐요. 거의 정말 잡아먹을 듯이한 네, 눈빛과 사진이 이 정말 태도 봐보세요. 그리고 처음 만나가지고 야외 정원에 있는데 손 넣고 말했다 이러면서 반말로 하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인데. 네. 거기도 꼭 참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간에 완전히 벽을 보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유니버스가 너무 다르군요. 다른 세상. 그러니까 화성-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상과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달랐어. 그 화성에 계신 대통령과 네. 금성에 금성에서 있는 오신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야. 비유들이 다 20년 전 비유야. 저 이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뉴진스와 뭐 BTS 이렇게 해야 되나? 뉴진스요? 그런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거. 죄송합니다 뉴진스. 그래서 하여튼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까지 넉다운 갔고 그만큼 실망했다는 건 앞으로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떤 시도나 설득 같은 거 이제는 아마 안 할 거다. 소용이 없다. 소용없다는 이제 걸 그 생각을 깨달았다. 하죠. 이제 질렸다라는. 그럼 이제 질렸다. 자신이 이제 갈 길을 완전 정치권 포기하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여당 내에서 어떻게든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자신의 세력을 잘 만들어서 대통령에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 상황이면. 그렇죠. 이제 내폰 뭐야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찬에 만찬으로 응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을 추경호 좀 원내대표의 만찬은 그러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다가 자기가 불려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서 7시 40분쯤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8시에 그 만찬 자리에 갔더니 중진 의원 몇 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그 만찬은 예정하고 중진원. 있었던 예, 거고 예, 예.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랑 밥은 못 먹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러잖아. 한 대표 내가 중진 의원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뭐 시간 되면 얘기 빨리 하고 같이 나가 이렇게. 아니요. 아니, 시간 되면 같이 먹고 가지.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자. 추 대표도 부를까? 뭐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잖아요. 예. 내가 뭐 너랑 뭔 얘기하겠냐? 나는 중진들이랑 밥 먹고 추경 오라고 해가지고 하고 너 그냥 가 이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지금 안 좋은데 김건희를 옹호하는 이런 걸로 지금 비춰진 거고 게다가 해필이면 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제로 콜라 주고 네. 제로로 선거 없이 보내더니 술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 지긋지긋하잖아요. 윤석열의 술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데 표정도 경루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결례, 개무시.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 지지자들의 특히 이제 감정선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진짜 이게 깜짝 놀랐는데 보수 언론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라고 제가 본 게 뭐냐면은 뭐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 그래서 이런 게 좀 노골적인데 전 동아일보 사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회담서 김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이게 동아일보 사설 그러니까 사설이에요. 사설. 네. 특검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아예 지지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도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섰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거 굉장히 지금 안이하게 보고 있다 용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갤럽 10% 나오 19%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고 간 건 아닐까 예측? 이런 생각을 아니, 좀 예측을 하게 되는 못했대. 거예요. 예측 못하고 간 못했대, 겁니까? 못했대. 근데 우리는 어. 대통령을 아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모르나 봐요. 아니, 이런 시나리오는 좀 그럴 나는 수 있잖아요. 예측했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데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네. 검사 시절 선후배 관계로 지냈을 때 네.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네. 그때 막 자기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니 알았어, 너 맨날 그러냐,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알아서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벽이었대, 벽. 아하. 저는 그 약간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아는데 왜 한동훈 대표 20년이나 아는 사람이 왜 모르냐 이 네. 댓글이 있거든요. 예. 말이 안 된다. 근데 네. 저는 말 되는 것 같은 게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 이후 혹은 뭐 대통령 이후로 이제 많이 봤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대표는 저 검사 시절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바뀐 위상의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어쩌면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아마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 꽤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정영진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과 네. 대통령 윤석열은 네,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가 있다. 네네네. 한동훈 대표의 잘못이 그거였었다. 아. 옛날에 성렬이 형 이렇게 아. 생각하고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좀 네네. 깜빡 잊고 있지 않았느냐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만찬 대통령 만찬에 참여했던 중진 의원들은 이게 미리 잡혀 있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네. 면담보다 더 먼저 잡아.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 다 저한테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뭐 아. 급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에게 방울을 걸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못 건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못 걸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네. 그 한동훈 대표의 안이 좀 통과가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기 말 잘 결국 들을 줄 안 된 알았죠. 거고. 자기가 예.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고도 아 그래요. 대통령님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내가 거기 호흡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되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통령 한동훈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대통령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현재 대통령과 차별화 결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당 대표와 지도자로서의 네네네. 어떠한 자기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한동훈,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측면 하나가 있고 대통령은 여당 대표라는 직을 잘 모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잘 알아서 한동훈 얘는 난 이렇게 하면 되래요라고 이제 그 양반도 판단을 하셨겠지만 여튼 그 여당 대표라는 그 직을 잘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 대통령께서요? 대통령께서. 아니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잖아요. 너 해. 내 너 하지 마음대로 마. 할 수 있는. 너 해. 너 하지 마. 그 장성철 소장님한테 뭐 짧게 반론을 좀 드리자면은 네. 아, 불쌍한 나한테 왜 반론을 하래? 왜? 아까 내가 하인과 모순처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래야지 또 이게 뭐 구독자도 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왜? 제가 왜 나를 네. 모욕하면 구독자가 늡니까? 아니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적 반론. 오케이, 들어볼게요.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이 윤석열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제 검사들 할 때 얘기했는데 보기 싫은 인간 얼굴은 검사 시절부터 죽어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만나도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네.
개무시하거나 뭐 이런 거 똑같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고 와이프 말 듣는 거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죠? 아. 다만 그때는 검사 시절에는 마치 본인이 공정과 정의의 어떤 화신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추장스러운 거를 다 떼버린 약간 위선적인 그런 게 이제 끝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솔직해진. 아주 솔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검사동해체처럼 한범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 내부자에서 못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이 예전에 검사 윤석열과 다른 거다? 이거는 기만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무슨 뭐 윤석열 정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 시절엔 가면을 좀 쓰고 뭐 이렇게 활용을 좀 했다면 지금은 그쵸. 그런 거 다 버리고 아주 그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 태어나셨다. 순수한 벌거숭이죠. 아하.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네, 순수하게 장 소장님이 투명하게. 속은 겁니까 그러면? 장 소장님도 잘못 보신 거죠. 아하. 제가 보기에는. 네. 저 듣다 보니까 또 김준일 인정해. 대표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아유, 왜 인정을 해. 아니 문자로 협박을 하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네, 대표가 지금 이제 만찬해갖고 또 22명 모았잖아요. 네, 네. 이 숫자가 사실은 급하게 모은 거 지금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 모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이게 다 모인 친 거예요? 한 개. 지난번에도 이렇게 모였고 이번에도 이렇게 모였고 영끌 하니까 딱 22명이 영끌입니까? 21명 나왔다. 이거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아, 더 있습니까? 친한 쪽에서는 대략 한 37명 정도 37명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샤이 친한이에요. 그러니까 샤이 친한이야. 내가 한동훈계다 말은 못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국감 지지하는. 때문에 아. 지방 간 분들도 계시고 아. 해서 네. 못 올라왔다. 그럼 그 텔레그램 방에는 37명 정도가 있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 주장은 37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37명. 네. 어제 이제 의원들은 20명 그렇죠? 김종혁 김종혁 네, 최고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모였으니까 근데 어제 따져보면 지역구 13명 특히 지역구 분류를 좀 해보면 네. 서울 수도권이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 1명, 강원 1명, 비례 8명 이렇게 좀 참석을 했는데 네. 대략 여기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 못한 의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원래 찐 한동훈 계열은 27명, 범 한동훈계는 37명 이런 식의 분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범 한동훈계도 이제 톡방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자칫 한동훈계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계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죠. 와 대단한 마피아처럼. 얘기네. 이중 스파이가 있어? 친한 게?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특종 나갑니다. 얼마 전에 예고했죠. 네. 대통령이 관저로 이제 의원들을 불러서 저녁을 좀 먹었대요. 또요? 항상 그러니까 소통하는 건 좋잖아요. 당내 아. 의원들 소통하는 그렇게 그런 아, 표정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보도가 되지 않은 아는. 만찬이 또 있었다. 만찬이, 친윤계. 네. 만찬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한 수석이 콜을 받고 갔대요. 코를 받고 갔더니 뭐예요? 충성맹세를 했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의원들 모여 있으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 네. 이상민 수석 네. 와서 같이 좀 저녁 먹지. 해서 네. 불러 갔다는 거예요. 네. 갔더니 그 수석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거기 2명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네. 아, 2명은 이 사람들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한쪽 사람인데 그치.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네. 아하. 너 누가 봐도 친한계인 사람들, 되게 이제 목소리 높여서 스피커가 됐던 사람들. 그치. 그래서 깜짝 놀랐다. 장씨인가요? 저녁마다 나는 한동훈이랑 사실 친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 아니. 그분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 알고 보니 우리 다른 쪽이었구나 이렇게 예, 확인이 된 거군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헷갈려하고 깨우뚱했다. 그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든다라고 네네.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 떠 있을 때는 친한, 그다음에 해지고 나면 친윤, 친윤.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관저에서 저녁을 먹었으니까 해 떨어졌을 때니까. 근데 꽤 목소리를 높이는 그 중에서도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중 간첩, 이중 스파이 그러겠어요. 그냥 네. 대통령이 부르니까 간 거지. 우리가 이거를 또 고깝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2명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댓글은 알고 있는 거. 댓글 아, 알로? 그렇습니까? 누군데? 댓글이 나온다고? 누군데? 네. 아니 몇 명이 지금 거론은 되고 네, 있습니다. 마피아 네. 게임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이제 점점 더 논의해 보자. 단기 공모자 월 77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 똘똘 뭉쳐야 될 때 아닙니까? 이거 유례가 없는 일들이에요. 옛날 친이 친박 때보다 더 무서운 싸움을 지금 벌이겠다는 건데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일단 당분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 옆에서 직접 듣기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입니다.